혜인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혜인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19일 수요일, 현재 한국 시간 오전 9시고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참 하는 것도 없는데 어찌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외국인에게는 한국인의 사투리가 어떻게 들릴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한국어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어 사투리 둘 중 구분을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어 사투리와 한국어 표준어가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외국인에게는 한국어 사투리가 어떻게 들릴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가 사는 곳은 경상도 김천이라는 곳이고요. 외국인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 친구들이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대구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항상 말해줘요. 그러면 대구, 부산 이러면서 대구, 부산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저희 경상북도 김천을 시골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도 나름 도시의 풍경이 많이 보이는 조금 시골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김천은 여러분들 자두랑 포도가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포도 아가씨라고 약간 그 지역에 이쁜 여성분들을 뽑아서 대회를 하는 그런 축제도 가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화지라는 곳이 있는데 공원 같은 곳이에요. 제가 나중에 콘텐츠로 한번 다뤄볼 건데 이곳이 벚꽃이 피면 정말 이쁩니다. 아마 서울 분들도 김천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연화지 이러면 거기는 알고 있어요. 벚꽃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서울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사진처럼 이렇게 이쁜 포도도 먹을 수 있어요. 저의 고모가 또 포도 농사를 하시는데 저는 이 비싼 포도를 공짜로 먹을 때가 참 많답니다. 부럽죠, 여러분들? 김천 오시면 제가 포도 한 송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서울이랑 너무 멀어요. 우리 해외 친구들은 또 서울만 매일 주구장창 서울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사투리라고 하면 또 시골의 방언 같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경상북도에 사니까 사투리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친구가 나에게 장난을 치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장난으로 그만해, 제발 그만해 라고 명령하듯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경상북도 사투리는 많이 다릅니다. 고마해라. 제발 고마해라. 말 묵었다 아이가. 여러분들 구분이 가시나요? 의미는 똑같거든요. 뜻은 거의 똑같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마해라. 말 묵었다 아이가. 정확한 의미는 진짜 싫으니까 그만해. 정도껏 해라. 약간 이런 의미인데 아까 말한 문장에서 이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이 문장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장만 알아도 아마 경상도 사는 친구들이 놀랄 거예요. 혹시나 주변에 경상도 사는 한국 친구들이 있다면 고마해라, 말 묵었다 아이가 한번 이 문장을 말해 본다면 너 어디서 사투리 배웠어?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신기하게 여러분들을 쳐다볼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양한 사투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예의를 갖출 때는 식사하세요, 밥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친한 사람들끼리는 사투리로 밥 무라, 밥 무라, 배고플 때니까 밥 무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쵸? 밥 먹어라, 밥 무라. 저희가 보통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이제 밥 먹어라, 배고프니까 밥 먹어 이렇게 자주 말을 하는데 경상도에서는 밥 무라 라는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친구들끼리는 니 어디 가노? 니 어디 가노? 이 뜻은 표준말로 너 어디 가는데 이 뜻이거든요. 보통 안부 인사나 친구들끼리 예의상 하는 인사인데 저희가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면 니 어디 가노?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제가 혹시나 사투리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은 외국분들을 위해 정리하자면 그만해가 고마해라, 밥 먹어라가 밥 무라, 너 어디 가는데? 니 어디 가노?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컨텐츠가 굉장히 재밌네요. 네, 진작 이제 사투리 이 컨텐츠를 다룰 걸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시를 든 건요,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예요. 저희 한국에는 사투리를 다양하게 쓰는 지역들이 또 많습니다. 충청도는 저는 충청도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뭐 청주, 충주 이 정도는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까 전이랑 똑같은 문장으로 그만해는 그만해, 고마혀, 그만해요 두 가지가 있네요. 그쵸? 고마혀, 그만해요. 밥 먹어, 밥 먹어요, 밥 먹어. 네, 너 어디 가는데? 어디 가유? 네, 이 정도가 되겠는데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잘 몰라서 이 정도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뒤에 이제 충청도 사투리는 뒷부분에 유가 붙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느릿느릿하게 말하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경상도에 비해 충청도 사람들은 성격들이 다들 느긋하신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도만 알아도 사투리 많이 알고 있구나, 아마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투리, 보통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충청도에서는 참말로 맛있단께, 이 말이 아까 그 의미랑 똑같습니다. 진짜 맛있어, 참말로 맛있단께. 네. 뭔가 한국인이 들었을 때는 약간 구수한 느낌이 들거든요. 참기름처럼.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저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한국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투리까지 공부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굳이 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서울 지역 외에 다른 시골이나 지방 쪽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투리를 조금 배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억양이 독특해서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저의 고향인 경상도에서는 사투리가 조금 빠르고 강한 느낌이고, 목소리도 엄청 크신 분들은 또 크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끄럽지만 그래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약간 홍콩에서 강동어를 듣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의 사투리를 들었을 때의 느낌이, 제가 처음에 만약 홍콩을 간다면
바로 들리는 언어가 강동어가 많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투리가 조금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외국인은 조금 중국어 같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태국어 같다고 하는 외국인들도 있었고요. 경상도 사투리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쓰면 오히려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거든요. 오빠야 지금 뭐하노? 오빠 나 심심한데 내랑 놀아주면 안 되나? 약간 톤이 자주 바뀌어요. 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부산 같은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센 지역에는 여성분들이 있으면 좀 애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한번 부산 와서 이 사투리를 들어보면 체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 10년 전만 해도 서울 여자보다 부산 여자가 한창 인기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약간 서울 남자들한테는 서울 여자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 사투리를 쓰면서 그 애교와 그 오빠라고 불러주는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한 특성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부산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레트로한 감성이 듭니다. 네. 뭐 어느 지역의 사람이 더 좋고 뭐 그런 것은 저한테는 없는데 저는 부산이라고 한다면 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지역이 경기도 서울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말, 사투리 모두 쓸 수 있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이제 서울 분들이 제 억양을 들으면 사투리처럼 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봤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표준말로 말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사투리로 말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쵸?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차이를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약간 톤이 사투리는 자꾸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고 표준말은 약간 직선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알면 알수록 사투리가 정말 재밌는데 좀 어려운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나 한국어 사투리를 배우고 싶다면 약간 한국의 그 조폭 영화를 많이 시청하시면 될 거예요. 저의 고향인 경상도 사투리를 듣고 싶다면 한국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를 추천하고요. 약간 잔인하긴 하지만 한번 뭐 재밌습니다. 나름.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서울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약간 서울 특유의 그 사투리를 듣고 싶다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를 만나면 꼭 사투리를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투리 자체가 전부 반말이 많다 보니까 가볍게 쓸 수 있는 억양의 사투리가 더 편해요. 그래서 가끔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서 술 마실 때 저도 모르게 그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만약 미국 사투리 배워볼래? 영국 사투리 배워볼래? 그러면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 일본어로도 만족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제 뇌 속에 언어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언어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사투리도 잘 외우고 여러 언어를 또 구사할 줄 알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신기하면서도 부럽기도 합니다. 신기한 게 있는데요. 사투리든 표준어든 저희 한국인들끼리는 서로 말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상도 남자인 저와 서울 여자가 만났다고 칩시다. 상황극인데도 너무 갑자기 설레는데 제가 먼저 사투리로
여자분에게 말을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하세요? 오늘은 카페 가려고요. 그쪽은 뭐 하세요? 저는 이따가 밥 먹고 산책할 거래. 그러시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각각 표준말 사투리를 사용해도 잘 통하거든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혹시 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 중에 중국 친구 있나요? 강동어를 잘 알아들으세요? 강동어는 주로 홍콩, 마카오 이 지역에서만 쓰다 보니까 왠지 중국인들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제주도 사투리는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저한테는 제주도 사투리는 약간 그 외계어를 듣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한국인 친구가 있나요? 사투리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네,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말에 또 영상을 하나 올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혜인이었습니다.